네, 지금 시각 10시 2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관련 이야기 이어갑니다. 먼저 전 세계적인 확진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님. 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세계 코로나19 확산 정도를 보여주는 지도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녁 6시를 기준으로 61개 나라에 코로나19가 퍼졌고요. 그리고 사망자가 2,900명을 넘어섰고 확진자가 8만 5천 명을 넘어선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심각한 건요, 코로나19가 이탈리아와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과 중동까지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26일자 같은 경우에 기준으로 봤을 때 유럽의 20개 나라가 넘게 퍼졌거든요. 여기다가 이 미국과 브라질까지 코로나19 이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게 세계적인 대유행을 뜻하는 이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기사를 보니까 결국 멕시코에도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나왔더라고요. 좀 걱정되는 게 이렇게 몸까지 갑자기 코로나19가 네. 더지게 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세계가 굉장히 빠르게 많이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나라에서 발생한 감염병이라도 우리 앞에 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대비가 중요한 건데요. 또 특히나 코로나19는 독감과 비교해 본다면 초기 증상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배출은 초기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일상생활을 계속하면서 초기에 전파를 많이 시키는 거죠. 이 코로나19의 발생지가 중국이라는 것도 고려를 해야 돼요. 중국이 세계 경제 넘버 2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나라와 교류를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과 많은 교류를 하면 당연히 인적 교류도 포함되죠.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많이 가는 그곳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쉬운 곳이죠. 실제 이탈리아, 그다음에 이란, 바로 중국과 교류가 무척이나 많은 지역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인들이 많이 가는 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 같아요. 더위 하나를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이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 초기 단계에 정확한 정보를 세계에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대응하는 방법을 저희가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각에서는 팬데믹이 임박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걸 선언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예, WHO는 기본적으로 세계 전염병의 경보 단계를 6단계로 나누어서 선언을 하는데요. 팬데믹은 최고 경고 단계인 6단계입니다. 그 정의는 2개 대륙 이상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될 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기준은 이렇게 전파력, 그다음에 치사율 이런 걸 보고 정하는데요. 신종플루 때 한번 선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는 이미 74개국에 퍼졌었거든요. 사실 코로나19도 신종플루랑 못지않게 심각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왜 팬데믹 선언 안 하는 건가요? 아직은 분석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코로나19를 보면 전염 속도가 무척이나 빨라요. 근데 이 치사율, 그다음에 피해 심각성 정도는 우리가 일반적인 인식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전염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아마 팬데믹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중국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이 속도를, 감염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전염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면 우리가 통제 가능한 상황이 있으니까 팬데믹까지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팬데믹을 일찍 선언해버리면 이 공포감이 너무 커집니다.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네.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만약 팬데믹 선언이 된다면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사실 WHO는 법적 제재 권한이 있는 기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는 WHO가 팬데믹이라고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되면 예를 들면 백신이나 타미플루 같은 약을 생산하는 지적재산권이 일시적으로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모든 나라에서 필요한 백신과 약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그 팬데믹 선언을 하게 된다면 국가 차원에서 국경도 좀 더 강하게 통제를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기사를 보니까 몽골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19 애초에 그 국경을 통제를 하면서 코로나19를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국경 통제 그리고 입국 제한 조치를 하면 과연 코로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몽골 같은 경우는 효과가 좀 있었다는 평가가 있어요. 왜냐하면 입국 제한 조치를 한 다음에 중국과 5,000km에 이어서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효과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반면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속한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웬걸 효과가 전혀 없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1월에 이 중국에서 온 이 관광객이 확진자가 나오니까 이탈리아에서 서둘러서 아예 중국에서 오는 비행기를 다 막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주에 이 바로 중국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800명이 넘게 늘어나니까 과연 이랬던 입국 제한 같은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또 평가도 나오고 있죠.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렇게 전염병이 빠르게 확산할 때 국경을 통제한다. 그렇게 해서 감염병이 못 들어오게 한다. 100%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속도를 늦출 수 있겠지만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지역사회에 확산이 될 때는 유입 방지보다는 지역사회에서 빠르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됩니다. 뭐 국경 폐쇄보다는 뭐 의료 시스템이 훨씬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진단, 치료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호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굉장히 조정을 잘 했습니다. 봉쇄 전략을 피면서 시간을 벌었고요. 그 시간 동안 진단 키트를 개발해서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빠르게 진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7일을 기준으로 한번 보면요. 네. 사실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이 진단 건수 자체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경우는 무려 5만 7천 건을 검사를 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고작 2천 건, 미국은 400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검사를 하면 확실하게 좀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죠. 일본이랑 미국은 이렇게 검사를 많이 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일본은 일단 자기네 나라에서 진단검사 키트를 생산을 못 합니다. 그래서 수입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정된 키트를 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니까 진단 대상자 기준을 굉장히 강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사람만 검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상자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를 검사할 수 있는 기관 자체가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의료비가 진짜 비싸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무료 검사가 대부분이지만 자기가 원해서 또 검사를 받고 싶다 하더라도 한 16만 원 정도면 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무려 자기 돈을 400만 원을 넘게 들여서 이 검사를 받았다는 사람까지 나올 정도니까 야, 이건 뭐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제대로 검사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미국엔 많은 거죠. 정말 5만 7천 건 그 숫자는 다시 들어도 너무 대단한 것 같은데요. 이 시점에서 이제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사태가 빨리 종식되는 거겠죠. 그 시점을 혹시 언제로 예측하시나요? 종식 시점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없을까요? 같은데요. 네. 하지만 앞으로 한 2주 정도가 굉장히 큰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 자체가 증상이 좀 경미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사라지지 않고 우리 인류의 옆에 남아있지 않을까. 특히 신종플루처럼요. 네.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처럼요. 네. 그렇게 남아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꼭 신종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 옆에는 계속해서 신종 감염병이 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요. 공공보건의료 수준이라든지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번에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디가 감염병에 취약한지 찾아서 그에 대한 대비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번 일을 겪으면서 생긴 어떤 개인 위생 습관들이 앞으로 말씀하신 새로운 위기들이 왔을 때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믿고요. 끝으로는 뭐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또 질병관리본부 및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 모든 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시면 좋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